이번 강의는 미네랄 종류 가운데 칼륨에 대해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칼륨의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칼륨은 인체의 모든 세포와 근육의 기능을 유지하는 조직, 그리고 심장과 같은 기관에 적절한 기능 수행에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만약 칼륨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근력이 약해지고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만 합니다. 2. 칼륨은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등과 함께 인체에서 전기를 전도해주는 물질인 전해질입니다. 3. 칼륨은 심장 기능 및 골격과 평활근 수축, 신경 근육의 조절, 세포 내 효소 반응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소화와 소화관 기능에도 중요합니다. 4. 혈장 속의 칼륨 농도가 정상치 3.7에서 5.3mg 이퀴벌런트 L보다 높은 상태를 고칼륨혈증이라고 하며, 반대로 혈액의 칼륨 양이 적은 경우를 저칼륨혈증이라고 합니다. 혈중 칼륨의 농도에 따른 균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혈중 나트륨과 마그네슘의 양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식사 시 너무 많은 소금을 먹게 되면은 칼륨에 대한 필요성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5. 칼륨은 산염기 균형에 영향을 받으며 산혈 증시 수소이온과 교환되어 세포 외로 이동합니다. 초과 칼륨은 소변으로 배설되나 투석 환자는 신장을 통한 배설이 현저히 감소하므로 칼륨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칼륨의 결핍 원인입니다. 1. 칼륨의 결핍 원인으로는 설사, 구토, 과도한 발열, 영양실조, 흡수장애 증후군인 크론병 등이 있습니다. 2. 나트륨 수송을 차단하여 사구체에서 여과된 나트륨의 약 25%에 대해 재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고리이뇨제 사용도 칼륨이 부족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모든 고기류와 연어, 대구, 가자미 같은 어류, 과일, 채소, 콩과 식물, 낙농제품 등에 많은 칼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노인들은 신장에서 칼륨을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져 고칼륨혈증을 가질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약물이나 혈압 약물인 AC 억제제 등을 복용할 때는 칼륨 수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의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칼륨과 질병에 관한 연구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뼈 건강과 칼륨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사 시 풍부한 칼륨을 복용하는 것은 노인 여성들의 뼈 건강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칼륨이 풍부한 식사는 골다공증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칼륨혈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칼륨의 가장 중요한 사용은 에너지 부족, 근육경련, 위장장애, 불규칙한 심장박동, 심전도 측정 시 비정상적인 심장 기능 등을 포함해서 저칼륨혈증 증상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1. 저칼륨혈증은 소변 등으로 너무 많은 칼륨을 배설했을 때 일반적으로 발생합니다. 2. 설사, 대사성 산증, 이뇨제 사용, 대사성 알칼리증, 당뇨병성 케톤산증, 구토 등도 저칼륨혈증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칼륨혈증은 식사 시 칼륨 부족에 의해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저칼륨혈증이 발생했을 때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고혈압과 칼륨에 관한 내용입니다. 긍정적인 측면. 1. 일부 연구에서는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 식사 시 낮은 칼륨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칼륨 보충제가
혈압을 약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2. 다른 연구에서는 칼륨 복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감소시켜 줄 것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 하지만 모든 연구가 동일한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두 개의 연구에서는 혈압에 대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은 칼륨 복용이 혈압을 낮춰주는 것은 단지 미네랄이 부족한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칼륨 보충제 복용을 통해서 혈압을 낮춰주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를 먼저 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 심장병과 칼륨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연구들은 높은 양의 나트륨 칼륨 비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심장질환과 모든 원인의 사망 위험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다른 연구에서는 심장병 환자에게 칼륨 수치를 3.5에서 4.5mg 이퀴벌런트 L 정도의 중간 수치를 유지한 결과 사망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 뇌졸중과 칼륨에 관한 내용입니다. 식사 시 높은 수치의 칼륨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뇌졸중 위험이 낮았으며 특히 허혈성 뇌졸중 위험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칼륨 보충제가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염증성 장질환과 칼륨에 관한 내용입니다.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같은 염증성 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칼륨 수치뿐만 아니라 다른 영양소의 수치도 낮습니다. 만일 염증성 장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담당 의사에게 칼륨 수치를 확인하고 보충제 공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칼륨 1일 복용량 가이드입니다. 출생부터 6개월까지의 신생아는 400mg입니다. 7개월부터 12개월까지의 유아의 경우는 700mg입니다. 어린이 1살부터 3살까지는 3000mg이며 4살부터 8살까지는 3800mg, 그리고 9살부터 13살까지는 4500mg입니다. 19살 이상 성인 남녀와 임신한 여성은 4700mg입니다. 모유 수유하는 여성은 5100mg입니다. 칼륨 복용 시 주의사항들입니다. 1.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나 상호작용 때문에 칼륨 복용 시 의사나 건강관리 감독자의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2. 종합 비타민에 포함된 소량 이상으로 칼륨 보충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담당 의사의 감독하에 복용해야 합니다. 3. 만일 의사가 칼륨을 처방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에게 칼륨 보충제를 복용시켜서는 안 됩니다. 4. 저칼륨 혈증은 혈청 칼륨 수치가 3.5mg 이퀴벌런트 L 이하를 말하고 구토, 설사, 이뇨제 사용, 과도한 발한, 식이결핍, 화상, 과도한 위장관 손실 등을 야기합니다. 또한 칼륨이 낮으면 허약함, 피로, 그리고 비정상적인 심장 리듬이 나타납니다. 5. 고칼륨 혈증, 즉 5.5mg 이퀴벌런트 L보다 높은 경우에는 복부 경련, 짧은 호흡, 설사, 근육 쇠약, 저혈압, 심전도의 변화, 부정맥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7.0mg 이퀴벌런트 L 이상인 경우에는 심정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심한 복통, 불규칙한 심장박동, 가슴 통증 같은 증상이 있으면 의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고칼륨의 증상으로는 혀가 꼬이거나 손발이 저리거나 다리가 풀리거나 가슴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6. 혈액 중 칼륨 농도가 7mg 이퀴벌런트 L 이하에서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고 7mg 이퀴벌런트 L 이상에서는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7. 노인들은 칼륨 보충제를 복용하기 전에 의사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8. 고칼륨 혈증 또는 신장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칼륨 보충제를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9. 고혈압 약물인 AC 억제제나 칼륨 보전 이뇨제, 항생제 트리메토프림, 설파메톡사졸 등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칼륨을 복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로 칼륨을 줄이는 식이 방법은 물에 담갔다가 쓰거나 데쳐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칼륨과 약물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내용들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의사에게 얘기하지 않고 칼륨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칼륨 수치를 증가시키는 약물들입니다. 첫 번째, AC 억제제가 있습니다. AC 억제제에서 AC는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이라는 말로 작용은 전구체인 레닌과 안지오텐신 1에서 안지오텐신 2 호르몬의 활성화를 억제합니다. 안지오텐신 2에 의해서 혈관이 수축되면 AC 억제제는 혈관을 확장해 혈압을 낮춥니다. ACE 억제제 약물과 칼륨 관계. ACE 억제제 약물은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일부 만성 신장질환, 편두통 및 경화증을 치료하는 약물로 ACE 억제제와 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칼륨 보존 이뇨제, 소금 대체물 등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특히 고칼륨 혈증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과 당뇨병 환자는 ACE 억제제 복용을 통해서 칼륨 증가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ACE 억제제 약물과 상품입니다. 1. 베나제프릴이 있으며 상품으로는 로텐신이 있습니다. 2. 카토프릴이 있습니다. 상품으로는 카포텐이 있습니다. 3. 에날라프릴이 있으며 상품으로는 바소텍이 있습니다. 4. 포시노프릴이 있으며 상품으로는 모노프릴이 있습니다. 5. 리시노프릴이 있으며 상품으로는 제스트릴이 있습니다. 6. 모엑시프릴이 있으며 상품으로는 유니바스크가 있습니다. 7. 페린도프릴이 있으며 상품으로는 에이존이 있습니다. 8. 라미프릴이 있으며 상품으로는 알타세가 있습니다. 9. 트란돌라프릴이 있으며 상품으로는 마빅이 있습니다. 칼륨 수치를 증가시키는 약물들 가운데 두 번째로 베타 차단제가 있습니다. 베타 차단제는 혈액의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에 대한 베타 수용체를 차단하는 혈압약입니다. 다음은 베타 차단제 약물과 상품들입니다. 1. 아테노롤이 있습니다. 아테노롤은 베타-1 선택성 아드레날린 수용체 기량제로 고혈압, 부정맥, 편두통 등에 사용하며 상품으로는 테놀민이 있습니다. 2. 메토프롤롤이 있습니다. 메토프롤롤은 보통 혈압약으로 사용되는 베타 차단제이며 상품으로는 로프레소와 토프롤 XL이 있습니다. 3. 프로브라놀롤이 있습니다. 프로브라놀롤은 교감신경 베타 수용체에 결합하여 베타 작용을 저해하는 최초의 베타 차단제이며 상품으로는 인더랄이 있습니다. 칼륨 수치를 증가시키는 약물들 가운데 세 번째, 칼륨 보전 이뇨제가 있습니다. 칼륨 보전 이뇨제 약물은 위니세뇨관에서의 칼륨 배설을 억제시키고 나트륨과 요산 배설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고칼륨 혈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칼륨 보전 이뇨제들입니다. 1. 아밀로이드가 있습니다. 아밀로이드는 세뇨관의 나트륨 채널에 작용해서 물, 나트륨의 재흡수를 저해하여 이뇨작용을 나타냅니다. 2. 트리암트렌이 있습니다. 트리암트렌은 다른 염분 배출 이뇨제와 병용하면 더욱 효과가 좋으나
부작용으로 고칼륨 혈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3. 스피로노락톤이 있습니다. 칼륨 수치를 증가시키는 약물들 가운데 네 번째, 인도메타신이 있습니다. 인도메타신은 비입스테로이드계 항염증제로 만성 류마티스성 관절염, 통풍, 발작 등에 사용하는 약물로 혈중 칼륨의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칼륨 수치를 증가시키는 약물들 가운데 다섯 번째, 비입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가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못한 사람이 비입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칼륨 수치가 증가될 위험에 있습니다. 칼륨 수치를 증가시키는 약물들 가운데 여섯 번째, 헤파린이 있습니다. 헤파린은 혈액 응고에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칼륨 수치를 증가시키는 약물들 가운데 일곱 번째, 사이클로스포린이 있습니다. 사이클로스포린은 면역 시스템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이번에는 칼륨 수치를 감소시키는 약물들입니다. 첫 번째, 이뇨제가 있습니다. 티아지드 이뇨제는 특히 고혈압 환자용 이뇨제로 혈중 칼륨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티아지드 이뇨제 약물과 상품입니다. 1. 약물로는 클로로티아지드가 있으며 제품으로는 우릴이 있습니다. 2. 약물로는 인나파마이드가 있으며 제품으로는 노졸이 있습니다. 3. 약물로는 메토로졸이 있으며 제품으로는 자록소린이 있습니다. 4. 약물로는 폴리티아지드가 있으며 제품으로는 레네세가 있습니다. 5. 약물로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가 있습니다. 다음은 루프 이뇨제입니다. 1. 약물로는 프로세마이드가 있으며 상품으로는 라식스가 있습니다. 2. 약물로는 부메타나이드가 있으며 상품으로는 부메스가 있습니다. 3. 약물로는 토르세미드가 있으며 상품으로는 더마덱스가 있습니다. 4. 약물로는 에타크린산가 있으며 상품으로는 에데쿠린이 있습니다. 칼륨 수치를 감소시키는 약물들 가운데 두 번째, 코티코스테로이드가 있습니다. 코티코스테로이드는 항염증 효과가 있는 모든 스테로이드 약물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칼륨 수치를 감소시키는 약물들 가운데 세 번째, 암포테리신 B가 있습니다. 암포테리신 B는 폴리엔계 항진균제로서 진행성이거나 치명적인 진균 감염의 치료에 사용하며 상품으로는 펑기조온이 있습니다. 칼륨 수치를 감소시키는 약물들 가운데 네 번째, 제산제와 인슐린이 있습니다. 제산제는 위속의산을 중화하는 약제입니다. 칼륨 수치를 감소시키는 약물들 가운데 다섯 번째, 플루코나졸이 있습니다. 플루코나졸은 경구용 항진균제로 상품으로는 디프루칸이 있습니다. 칼륨 수치를 감소시키는 약물들 가운데 여섯 번째, 테오필린이 있습니다. 테오필린은 천잎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이며 근육 이완제, 혈관 확장제용, 천식 등에 사용하며 상품으로는 테오듀가 있습니다. 칼륨 수치를 감소시키는 약물들 가운데 일곱 번째, 변비약이 있습니다. 변비약은 장의 내용물의 배출 및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는 변비에 사용하는데 설사작용을 일으키는 약제입니다. 만일 앞에서 제시한 약물들을 복용하고 있다면 칼륨 보충제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담당 의사에게 문의해서 혈중 칼륨 수치를 측정해 봐야 합니다. 다른 잠재적인 상호작용하는 약물로 여덟 번째, 디곡신이 있습니다. 디곡신은 비정상적인 심장 리듬과 심장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문제는 칼륨 혈중 수치가 낮은 경우에 디곡신을 복용하면은 독성 효과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의사는 칼륨 수치가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혈중 칼륨 수치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칼륨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